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리즈로 이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지역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발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냐, 이제 관광하시는 분 입장보다는 그래도 거주하시거나 체류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최소한 몇 달 이상을 이제 사실 분들한테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지역은 어디냐? 사누르 지역입니다. 사누르 지역. 사누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일출 보러 가시는 지역이라던가 혹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리에서는 제일 먼저 관광지로 개발이 된 지역이죠.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누르를 일단 선정을 했고,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지도상에서의 위치를 아셔야겠죠. 위치.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그럼 덴파사르의 약간 남동부 지역이다. 혹은 동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동부를 실제로 동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도는 제가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이 정상적일 때 기준으로 하면 꾸따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공항에서 나오면 이제 유료 도로로 해서 쭉 올라와서 바로 지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지리적인 장단점이에요. 지리적인 장단점. 이제 사람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치안이나 혹은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는 해결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의도가 해발고도가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지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장점은 해변가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발리에서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발리라는 곳은 바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일출이거나 일몰이거나 이렇게 노을 질 때거나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어쨌든 사누르는 해 뜰 때 일출 보러 가는 지역이고, 특별히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누르 지역 전체가 평탄합니다. 평지예요. 완전 평지고, 뭐 언덕이랄 게 없습니다. 언덕이랄 데가 없어요. 뭐 누사두아 짐바란이나 혹은 우붓이나 이런 데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지고, 발리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편안하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평지여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사누르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저지대예요. 저지대라서 저지대 침수가 좀 있고 쓰나미 위험지대고, 요게 조금 단점이에요. 쓰나미 위험지대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리의 북쪽에 롬복 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진대가 하나 있고,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서 남쪽에 걸려있는 큰 지진대가 있거든요. 지진 기록이 있는 한 100년 넘는 기록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진 기록들을 보면 발리에 생긴 커다란 지진 중에 일부 지진이 이제 북쪽이랑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지진들은 발리를 기준으로 섬의 북쪽 해안, 남쪽 해안에서 발생을 하는데, 남쪽 해안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록들 중에 자세한 건 제 블로그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지진이,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하면 밀려올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사누르예요. 그래서 사누르에 실제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사누르에 실제로 가시면 쓰나미 대피에 관련된 안내 이 표지판 같은 걸 많이 보실 수 있고, 안내하는 방향들이 안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누르 지역 일대에 그런 이제 표지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쓰나미가 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든 발리 정부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뭐 물이 차올라도 빠질 데가 별로 없죠. 네, 만조시에.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점이고, 도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도로가 잘란 바이패스라고 해서 그냥 큰 도로에 왕복 4차선에 조금 그래도 차가 안 막힐 때는 80km 이상 달려도 그래도 달릴 수 있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잘란 바이패스라는 도로 때문에 교통이 조금, 도로가 좀 사정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그 도로를 제외하고 사누르의 그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어쨌든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으니까 기역자로 가지만 이렇게 가긴 하는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좀 달라요. 물론 짱구나 우붓의 일부 지역처럼 막 꼬불꼬불하고 막 엄청 좁고 막 이런 지역이 아주 대다수는 아니지만 산으로도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로 폭이 좁고요. 구석구석 도로들이 있는 반면 너무 좁은 도로들이 막 구석구석 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잘란 바이패스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산후루의 중심이 되는 도로는 잘란 다나우 땀블링안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옆으로 이렇게 쭉 같이 있는데 그 도로는 또 관광의 라인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겉으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교통이 도로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도로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이제 치안인데 치안은 그러니까 약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발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좋은 편. 근데 그게 이제 발리 사람들 로컬 지역 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명으로 대충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중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 산후루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서쪽으로 가면 다 로컬 지역이고 중심부예요. 완전 중심부.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도 치안이 좀 괜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찰서도 잘란 바이패스에 있고 이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뜨내기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거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지이긴 한데 관광지는 주로 이제 호텔들과 호텔 외에는 작은 숙박시설도 있지만 산후루는 약간 누사두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이나 리조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랑은 좀 구별이 되죠. 그리고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떠돌이 관광객들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관광객들이 짱구나 우붓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치안이 좋을 수 있는 거죠. 뜨내기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값 혹은 물가, 땅값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짱구나 뭐 우붓이나 이런 데 비하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높지도 않고 스미냑이나 짱구처럼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중간 정도고 이제 집값이나 물가로 봤을 때 집값은 집을 렌트하는 개념에서의 집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미냑이나 짱구나 이쪽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덴파사르 지역 기준으로는 비싼 편이에요. 여기가 30평,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에 해변 근처는 해변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곳들. 그런 데는 다 1억, 지금 현재 1억 정도에서 1억을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변을 걸어서 갈 수 없는 정도로 떨어진 곳이 뭐 8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집이 뭐 한 10년, 20년 된 300제곱미터의 90평 대지에 있는 뭐 어떤 집이다. 그러면 집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보통 한국처럼 땅값에다가 아주 조금, 한국 같으면 땅값만 포함이 되잖아요. 땅값만 계산이 되고 건물은 가격에서 배제하는데 여기는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건물도 가격이 들어는 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베이스가 되는 땅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죠. 어쨌든 덴파사르에서는. 그리고 해변가는 특히 비싼 편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물가도 완전 덴파사르 로컬 지역보다는 조금 높다. 하지만 외국인들 사는 지역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교육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최고 장점일 것 같아요. 산후루 지역의 최고 장점. 이 산후루가 이제 약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지도상에서 보시면 남북으로 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어디에 살더라도 국제학교에 한 10분에서 20분 이내, 최대 20분 이내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국제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2개는 초중고가 다 있어요. 유치원, 초중고가 다 있고 하나가 좀 작은 학교. 요건 다 산후루 안에 살면 15분 안에 거의 다 갑니다.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산후루 요 3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학교가 또 최소한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차로, 차 기준이에요. 차 기준으로 30분 안에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가
그러니까 총 5개가 되는 거죠. 3개는 아주 가깝고 2개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학 거리에 있는 정도, 차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게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제학교라는 거는 우리나라 학교처럼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교육의 환경이나 학교의 환경 자체가. 선생님들 등락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도 이제 수가 굉장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굉장히 심하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전학을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이 저학년이 고학년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학교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사하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한 30분 안에 5개의 학교를 갈 수 있지만, 아니구나, 여기서 6개까지도 되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규모가 있고 조금 괜찮고 좋다라고 알려진 학교들은 산후류에서 5개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산후류의 장점은 그거예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이거는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국제학교가 많이 있다는 건 근처에서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학원들이라든지 다른 교육기관들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갔을 때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짱구는 사실 어느 음식점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오토바이만 들어올 수 있는 곳. 맛집이라고 가면 다 오토바이만 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산후루는 자동차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 주차가 편한 곳이죠, 산후루가. 차로 이동하고 차로 주차하고 어딘가에 가는. 짱구는 스쿠터로 이동하고 스쿠터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한테 편한 지역인 거고. 그러니까 산후루에서 가족, 특히 아이가 하나, 둘 이상이다. 그러면 부모랑 애 둘이면 4명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산후루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죠. 이제 교육, 뭐 집값, 치안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인프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병원,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들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충분히 많아요. 많고, 은행들 거의 다 있죠. 은행 지점들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카드사, 보험사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접근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나라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 재래시장, 그다음에 큰 마트, 현대식 마트, 한국 사람이 갈 만한 마트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에는 상당히 괜찮다. 특히 안정적으로. 다만 아이들이 없는 분들, 아이들 낳을 계획도 없다, 혹은 나 싱글이다, 그러면 굳이 산후루에 올 필요는 없는 재미없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관광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산후루 해변 정도, 일출 보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딱히 관광 포인트를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후루에 와서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박 2일이면 충분하고요. 그것도 그냥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일정에서 그냥 편하게 보내는 정도. 산후루는 어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입장이 아니라면,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오히려 리조트에서만 놀 거면 누사두아 쪽이 훨씬 좋아요. 월등히 좋고, 해변 자체도 누사두아 쪽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뭐 싱글이다 그러면 이쪽에 올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관광 포인트로서 좀 떨어져요. 다만 지금 현재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관광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 올드한데, 지금 아주 규모 있게 몇 개 리조트와 쇼핑몰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대규모 공사예요. 뭐 이 몰 같은 경우는 비치워크보다 훨씬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향후에 이쪽에 무슨 매력적인 관광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고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지역을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있는 3인, 4인 가정,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무슨 시골이나 전원 생활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국같이 고밀도의 도시에서 정말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자연에서 살고 싶을 때 얘기지, 사실은 고령이 되면 병원 무조건 가까워야 되고요, 자동차 이동이 굉장히 편해야 되고, 공원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좋은 공원들 같은 건 여기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뭐 용산 가족공원 같은 그런 공원 여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떼약볕에서 운동을 하는 게 노인들, 고령자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해 뜰 때 잠깐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발리 기준에서의 교외 지역들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최소한 우붓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산후루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산후루는 병원이 많고 약국도 많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공항 가는 것도 굉장히 가깝고 차로 이동하는 것들이 편안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노년층이 많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자리 잡고 살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붓보다 더 나가면 병원도 없고 뭐가 너무 없어서 노인분들한테 좀 힘들고요. 너무 무료하고, 여기 다 자연이에요. 산후루에서 있어도 다 자연이고, 산후루에도 논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층 빌딩은 없고, 그러면 굳이 그런 먼 시골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병원이나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스포츠 센터나 이런 것도 좀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사서 뭘 해먹든 뭘 사서 먹든 이런 게 좀 가능한 지역이면, 제가 볼 때 발리 전체에서는 산후루하고 우붓이 고령자들한테는 좀 추천할 만하고, 가족이 있는 국제학교를 고려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고려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단점은 하나, 제가 볼 때 제일 큰 단점은 쓰나미.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3년, 5년 살고 갈 거면 괜찮은데, 막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10년, 20년 이상을 생각한다면 쓰나미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는 그만큼 지진이 많고, 저도 자다가 지금 만 7년 이제 넘었는데, 자다가 깨서 뛰쳐나간 게 한 3번 되고, 쇼핑몰에서 뛰쳐나간 것도 있고, 자다가 깬 거는 뭐 10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깼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어떤 지진 피해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궁산 터졌던 것처럼. 그리고 물이, 이게 발리는 북부에 이제 아궁산이랑 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호수가 있고, 거기 비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하수로 내려와서 해변으로 빠지는, 뭐 하와이나 제주도도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또 뭐가 있냐, 더러운 하수들도 다 그 라인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다 땅에 침출되게 하기 때문에. 그럼 땅으로 들어간 뭐 더러운 물들이 다 내려가서 같이 지하수에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 산후루나 이런 이 하류 지역, 저지대 쪽에 수질이 나쁜 이유가 됩니다. 물론 다행히 산후루는 수도가 많이 설치가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서는 역시 국제학교와 인프라, 그래도 도시 같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 산후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좋아요랑 댓글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안 하지만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